예, 김동섭의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우리 김동섭 이사님도 독특한 시각과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상당히 팬인데, 예, 앞으로 좀 차차 좀 깊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도록 하겠고요. 예, 이사님 어쨌든 이번에 제로금리로 간다는 거는 예측은 하셨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시간이 좀 빨라졌고 시장 반응은 그다지 이제 우호적이지 않습니까? 의미를 좀 읽어주십시오.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은 굉장히 급변하는 모습이 보이죠. 지난주에 미국장이 급락했다가 하루 만에 낙폭을 줄였죠. 사실은 그러고로서 멈췄어야죠. 근데 미국에서 주말에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제로금리. 5년 전 금리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죠. 그러고 난 뒤 양전화가 완화를 또 7천억 불을 합니다. 우리나라 800조 정도를 하죠. 저는 이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정말 제로금리까지 갈 만한 자리가 맞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뭐가 무서워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미국에서 겨우 3,500명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금리 인하를 이렇게 심하게 진행을 하고 양적 완화까지 해야 되는 건가? 거기다 소득세 감면까지도 제시하는 트럼프.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재선에 실패할까 두려워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금리 인하가 과거의 시장을 끌어올려준 건 맞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가 그 자리에 맞냐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됩니다. 항상 모든 카드나 모든 것은 적절한 부위에서 쓰여야 되는데요. 지금 너무 과하게 쓰여서 좀 걱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이 발표가 난 후 해외 선물은 지금 하한가에 있습니다. 거의 5%가량 빠져 있는 상태죠. 물론 이것이 일시적으로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위치에서 금리 인하가 맞는지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보시면요. 판단은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일단 제가 단기 하락 종료를 선언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일단 주가는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미국 차트의 모습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금리 인상을 여기서부터 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까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부분인데도 금리 인하를 다 했어요. 그다음에 양적 완화까지 했어요. 그럼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주가가 올라왔는데 돌파하지 못하고 새로운 악재가 터지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방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시장은 달러를 버리고 근본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위험한 자리에서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의지 정도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파월은 역사적 연준 의장 중에 가장 무능력자로 찍힐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왜? 자기의 독립성을 잃어버렸죠. 그냥 밀리는 대로 가버렸습니다. 오죽하면 트럼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장은 내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 말하고 다음 날 금리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정치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금리는요, 정치적으로 가면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의 상황에 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후폭풍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반등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선물이 낮아져 있지만 저는 그거 안 믿습니다. 반등은 들어올 거라고 판단이 쓰고 있고 그거는 오히려 지금 아시아 시장에서 물량을 잡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일 거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매도로 나와 있는 건 사실이라 수량으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수로 바뀌기 시작했다라고 판단한다면 지금의 이 해외 선물 하락이나 금리 인하는 반등 쪽에 무게를 실어줄 거다라는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한은의 행보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난번에 제가 아마 한은 금리 인하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아마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를 안 했죠. 근데 이번에 지금 한국은행에서 16일, 17일 금통위가 임시 금통위가 있을 거란 얘기를 합니다. 뒷북 치는 건데요. 얼마나 낼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에 용기가 있다면 1%를 내주겠죠. 과거 사례를 보면은 1% 못합니다. 맥스 0.75 아니면 기본 0.5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한국은행이면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보면 저는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미국 상승에 그냥 같이 가는 게 더 현명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해도 돈이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하는 건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만약에 금리 인하를 지금 한다면 차라리 금리 인하 하나로 하는 게 아니라 향후 시장에 대한 정확한 스탠스를 제공하는 금리 인하를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사실 한국은행은 시장에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금리 인하에서 효과를 정말 보려면요.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부동산도 일부 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돈이 흘러가서 돌아야 되는데 돈이 가다가 막혀버리면 돌지를 못하는 거죠. 오히려 무용지물 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 지난번에는 금리 인하가 늦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국에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미국은 카드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카드를 만들어 놓고서 시장 대응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출이 아직 다 회복되지 않은 우리나라 형국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결정을 잘해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국은행은 할 겁니다. 금리. 저는 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나중을 위해서라도 차라리 지금은 늦은 김에 아예 늦게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물론 제로금리 가능성이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제로금리가 되면 시장에 일단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시장은 좀 올라올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 시장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황이 그거와 같이 연결을 할 건데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급락하면서 깡통 계좌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일단 시장에 물량이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놨죠. 그것이 그나마 살려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개인들 입장에서 15조를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걸리거든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 반등을 해줘도 이 15조가 빨리 나오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결국 그게 매물로 바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샀는지는 모르겠으나 15조의 매수는 굉장히 위험하죠. 결국 주식 반대 매매가 11년 말 최대치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그 물량이 로스컷으로 터지면 위험하죠. 그럼 우리나라는 미국과 전혀 반대의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자리가 바닥일 거라고 제가 아마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뚫고 내려갑니다. 15조가. 그러니까 그걸 방어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올 때마다 외국 개인들을 팔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개인이 혼자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은 매도입니다. 기관도 매도하고 있다는 이 상황은 시장 상황으로는 절대 좋은 상황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보면 지금 자리는 후에스팬의 연장선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는 하방 경직성이 확보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됩니다. 흔들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흔들 수는 있지만 하방 경직성 확보는 분명히 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 리스크 관리하신 분 입장에서는 대응을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전의 기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 반전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에 제한이 됩니다. 제한될 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그걸 제한을 풀어주는 것은 꼬인 수급을 풀어줘야 되는데 그건 개인들의 매도가 나와야 합니다.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반등에 들어올 때 더 많이 할 걸 바라지 마시고 약간 물량을 풀어주는 전략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잠깐 좀 같이 봐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우려하는 게 바로 외국인하고 기관이거든요. 사실은 이번 주에 만약에 반등을 한다면 저는 코스닥에서 반등이 많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난주 금요일 날 매도할 때 유일하게 기관과 외인이 산 데가 코스닥입니다. 둘이 산 금액이 2천억이 넘고요. 프로그램 매수가 2천억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4천억을 매집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래소는 눌러서 팔고 코스닥은 땡기는 그런 상승의 장이 연출될 수 있는 게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모습일 것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관이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기관은 절대 매도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관도 지금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자신을 하지 못하는 게 현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관 입장으로서는 지금 이 장을 일단 관망 모드로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기금이 지금 220억 팔잖아요. 연기금은 지금 매수를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개인만 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굉장히 좀 아쉽고요. 또 하나는 지금 옵션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콜 풋이 금액으로 보시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로 완전히 몰렸습니다. 풋은 700억이잖아. 그 다음에 콜도
70억, 그다음에 콜도 외국인도 50억 풋을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콜 매도도 하고 풋 매도도 하고 있습니다. 풋 매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하방 쪽으로 방향을 지금 이끌고 있어요. 기관 외인이. 근데 제가 왜 이걸 드리냐면 수급으로 해서 보시면은 일자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자별로 수량으로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난주 금요일 날 매수가 들어오고 아까도 매수였습니다. 매수였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외국인들 지금 퐁당퐁당 매수를 할 의지가 곧 있을 거다. 그게 오늘 오후장부터 나오는지 꼭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항상 돌아올 때 퐁당퐁당 들어오기 전에 눈속임으로 먼저 들어오는 게 뭐냐면 수량 매수입니다. 수량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금액으로 퐁당퐁당 매수가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그 자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지금 미국에서 해외 선물이 많이 빠진 걸 이용해가지고 시장을 약간 흔드는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너무 패닉에 빠질 상황은 절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가 바닥이 아니라면 시장은 더 이상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바닥이 맞을 거고요. 반등은 분명히 들어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기 바란다는 의미로 오늘 이 수급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섭 이사님 인사이트까지 들었습니다. 코스피는 5포인트가량 밀려 있고요. 코스닥이 지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적인 강세로 2% 가까이 좀 올라가는 흐름들입니다. 상해 증시는 0.6, 0.7% 정도 약세여서요. 일본도 급락했다 좀 만회했고 상해 증시가 또 요즘 가장 차별화된 중심을 잡고 있는데요. 조금 밀리는 수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공감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흔들리는 장세인데요. 중심 잘 잡으시고 변함없이 현명한 투자자가 되십시오. 고맙습니다.